오늘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 지역 각급 기관에 대한 국감의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영주 선비문학수련원이 영주시의 위탁계약 해제에 맞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청구인 자격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가지 곳곳에 가로수로 심겨져 있는 은행나무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악취 등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지난 4일 개막한 대구 국제오페라 축제의 집행위원장을 만나 이번 오페라 축제의 특징을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가을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크게 내려갈 전망입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구름 한 점 없이 높고 파란 하늘이 펼쳐질 텐데요. 다만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대구와 안동의 경우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가면서 어제보다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지금보다 15도 이상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쌀쌀함이 누그러들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은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륙 지역보다는 동해안 지역에 비가 더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라는 속담처럼 이 비가 오고 난 뒤 낮에도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또 교육청을 비롯한 각급 기관들이 국감 준비에 바짝 긴장한 모습인데요. 올해 지역기관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주요 기관들의 국정감사 일정은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몰려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오는 21일 대구지방환경청을 시작으로 대구교육청,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시청, 대구지방경찰청 순으로 감사를 받게 됩니다.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공약 사항과 국정과제 추진 현황, 폭염대책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함께 특히 녹조 적조 발생 현황과 대책,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특혜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에서는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 경북지방경찰청이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특히 8년 만에 열리는 농림수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따져 묻는 의원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계문화엑스포와 도청 이전, 독도 문제 등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또 실크로드 사업, 그다음에 도청 이전, 그다음에 에너지 클러스터, 독도 등등 많은 사업들이 다 아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교육청 국감에서는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따져 묻는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크고 작은 정치 쟁점으로 여야 대립이 장기화된 가운데 이뤄진 국회 국정감사가 수박 겉핥기식 감사로 끝날 것인지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과 대책을 찾아내는 내실 있는 감사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어제 저녁 2013 대구 세계에너지 총회에 막이 오른 가운데 오늘부터 세계에너지 현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총회장인 엑스코에서는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세계 각국의 에너지 장관과 에너지 기업 대표 등 73개 나라 275명의 연사가 나와서 내일의 에너지를 위한 오늘의 행동이란 큰 주제 아래 60가지의 에너지 현안을 발표하고 논의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지와 에너지 수급 불균형과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 에너지 3중고 해결 방안도 논의 대상인데 총회 참석자만 7,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산업전시회에도 국내외 굴지의 에너지 대기업을 필두로 24개 나라에서 260여 업체가 참가해 비즈니스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는 16일과 17일엔 일반에도 공개됩니다. 119 평균 도착 시간이 경북은 늘고 대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 지역의 119 평균 도착 시간은 지난 2008년 6분 27초이던 것이 지난 8월 9분 15초로 168초가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대구는 지난 2008년 5분 24초이던 것이 지난 8월 4분 57초로 27초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남성 농업인 100명 중 23명이 농약에 중독돼 있고 특히 100명 중 10명은 우울증까지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2010년부터 3년간 우리나라 남성 농업인 2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농약 중독 증상을 호소한 농업인이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중 10%는 우울 증상까지 보였고 농약 중독이 심할수록 그리고 중독으로 인한 입원 치료와 농약 중독 경험 횟수가 많을수록 자살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윤석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작업 안전교육을 통해 재발생을 줄이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주 선비문화수련원이 영주시의 위탁계약 해지에 맞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 자격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시는 지난달 초 선비문화수련원 운영을 위탁한 성균관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위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라는 협약서상의 해지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성균관은 예약자와의 손해배상과 직원 일자리 문제를 이유로 들어 행정심판과 계약 해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인의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구인으로 표시된 어모 씨가 관장 직무 대행을 이미 사직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8월 8일 날 공식 석상에서 자기는 모든 직에 물러난다고 사표를 냈고요. 성균관이 지금 대표자, 거기에 공식적인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성균관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단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거고, 행정심판을 하려면 고유번호 쪽하고 제출 서류가 영주시에 하는 게 있었어요. 대표자가 의약이었고. 경북행정심판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청구인의 자격은 적법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어모 씨에 대한 변동사항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심판에는 보통 40일에서 90일 정도가 걸립니다. 성균관 측은 결과를 기다리며 연말까지인 당초 계약 기간을 사실상 채울 수 있게 됐지만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하다 새 수탁자를 찾으려던 영주시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지난 3년여 동안 대구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가 600번 넘게 고장났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유대훈 의원이 지하철이 있는 지역의 도시철도 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지난 2010년 이후 최근 사이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를 보면 대구는 616건으로 부산보다도 200건 이상 많았습니다. 유형별로는 손잡이부 고장이 2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동부가 158건, 제어부가 103건, 체인부 83건, 발판부 64건의 순이었습니다. 중앙선 도담 영천 간 복선 전철 사업의 실시 설계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도담 풍기와 안동시 구간 등 턴키 공사 3개 구간 공사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올 11월까지 도담 풍기 구간과 안동시 서우면 교리에서 수화동까지 12609의 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곧바로 공사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9에 포함된 중령 터널은 11km의 장대 터널로 새로 설치되며 기존 터널은 폐쇄됩니다. 철도시설공단은 내후년부터 예산을 집중 투입해 2017년 연말까지 도담에서 안동 간 72km의 복선 전철을 우선 개통할 계획입니다. 경주시가지 도로 곳곳엔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부실해서 은행나무 열매가 악취 등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부 구간이 경주시가지를 관통하는 7번 국도. 대형 화물차의 통행이 잦은 이 도로에는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많은 은행나무 열매가 인도는 물론 차도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맹이만 수확하고 버린 껍질이 곳곳에 쌓이고 일부는 보행자들에게 밟힌 채 방치돼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물론 인근 주택가 주민들도 악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이 죽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래 발로 문질러가지고 까는 바람에 산책하러 상쾌한 공기를 마시러 왔는데 주위에서 악취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제때 청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도 주변은 걸어다니기가 꺼려질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인도는 물론 차도에 떨어진 열매를 줍기도 해서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가로변에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할 경우 환경도 오염시키고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진 곳은 7번 국도뿐만이 아닙니다. 시청 주변 등 시가지 곳곳에도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행나무 가로수가 자칫 시가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불황 속에서도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이 0.99%로 조사됐는데 이는 지난해 0.97%보다 소폭 늘어난 것입니다. 투자 금액으로는 2009년 4,544억 원에서 2012년 5,800억 원으로 3년 만에 1,200억 원가량이 늘었으며 올해는 6,1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역시 올 상반기 연구 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0.5%로 2011년 0.3%보다 0.2%포인트 증가했으며 동국제강은 지난해 0.1%에서 올해는 0.2%로 높아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적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육상 해수 양식업에 대한 취수구 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북 동해안 육상 해수 양식장 20곳을 선정해 국비 8억 원을 지원해 취수구 시설을 개선하고 물리적인 여과 효과를 높일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 동해안에서는 적조로 29개 양식장에서 2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의 담배 소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담배 소비세 징수 현황을 보면 대구는 지난 2011년 1,202억 원이던 것이 지난해는 1,377억 원으로 14.6%나 늘어 전국 시도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경상북도의 증가율이 8.4%로 바로 뒤를 이었고 울산이 7.8%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서울은 2.6%, 광주는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습니다. 봉산문화협회가 주최하는 2013 봉산미술제가 내일부터 21일까지 대구시 중구 봉산동 봉산문화거리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봉산미술제는 봉산문화거리에 있는 16개 화랑이 참여해 회화와 조각, 사진, 설치 분야 작가 30여 명의 작품 300여 점을 전시합니다. 또 캐리커처와 초상화 그리기, 판화 찍기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펼쳐지고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거리 아트마켓과 먹을거리 마당이 운영됩니다. 개막식은 내일 오후 4시 봉산문화회관 앞 마당에서 열리며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 개막 축하 공연을 합니다. 포항시가 대구대 관광축제연구소에 의뢰해 올해 치러진 제10회 포항국제불빛축제를 평가한 결과 100만여 명이 찾아 723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방문객 설문조사 결과 85%가 재방문 의사를 나타내 지난해 61%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해 축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양한 사전 홍보와 임시 열차 운행으로 20, 30대 젊은 외지 관광객 비율이 높아졌고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과 화장실, 휴식 공간 등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하고 영일대 축제장의 쓰레기 처리 미흡 등 개선할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태 조사를 통해 지난해 125건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중기청은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물품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입찰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난해 125건을 정정해 재공고하도록 했고 올해도 126건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의 21개 공공기관에서 구매한 중소기업 제품은 4조 1,306억 원어치로 전체 제품 구매의 83.6%였습니다.
네, 이곳은 대구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지난 4일에 개막한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의 주 공연장으로 이곳에서 오페라 작품들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오페라 축제가 올해로 11회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독일과 터키, 이탈리아 등 유럽의 유명 극장들이 오페라 축제에 참여해 작품을 선보였고 국내 신진 성악가들도 축제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해외 무대에 진출하는 쾌거를 일궈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명실상부한 국제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김성빈 집행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페라 축제가 올해 11회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많은 어떤 오페라층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대중화의 발전을 많이 가져왔다라는 게 큰 먼저 된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뭐 한국을 대표하는 것을 떠나서 아시아에서 이제는 세계 속으로도 함께 대구 오페라 축제를 알리고 축제 위상을 높이는데 높아지지 않았나. 그것이 또 하나의 큰 성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우리가 제작한 DVD를 가지고 가서 좀 의심을 할 때는 직접 봐라. 우리의 작품이다. 우리의 기술로 만든 작품이다. 오페라 본고장 그 유럽에서 인정을 받는다면은 한국에서 또 아시아에서 인정받는 거는 더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지난 4년부터 해외 공연을 통해서 우리 대구 국제오페라 축제를 알리는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클래식 음악 전공 중에서도 특히 대구가 강한 게 바로 성악입니다. 오페라를 참 이 대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10년 전이 아니라 거의 한 20년 전부터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립오페라단이 전국에서 또 어떻게 보면 국공립으로서는 세 번째 탄생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 축제에서 다니엘 오렌이라는 지휘자가 단연 화제입니다. 이 세계적인 지휘자인데요. 이 한국을 방문한 게 이번이 대구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초청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 대구 오페라가 앞으로 나갈 비전과 어떤 그런 계획들을 제가 좀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깊게 와닿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오렌은 본인이 인정하는 가수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 인정하는 최고의 가수들로 꾸미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정말 최고의 토스카가 아마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빈 위원장은 올해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로 설립된 대구 오페라 재단이 축제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만큼 외형뿐만 아니라 내실 면에서도 앞으로 3년 안에 세계 정상급의 대구 오페라 축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였습니다.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하늘이 펼쳐질 텐데요. 다만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대구와 안동을 비롯해 경북 내륙 곳곳이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가을볕과 함께 지금보다 기온이 15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오늘 비 소식 없이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다만 안동의 가시거리 600m로 내륙 곳곳에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2도, 낮 기온은 2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상주 9도, 김천도 9도까지 뚝 떨어졌고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봉화의 현재 기온 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네, 내일은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륙 지역보다는 동해안 지역에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2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